안녕하세요. 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아시안컵 모드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꽤 많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 도전한 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2011년 대회잖아요. 18살 때. 그때부터 해서 2011년, 2015년, 2019년 대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때 왜 우리가 우승을 못했을까?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이러고 되짚어 보고요. 전체적인 역사는 한번 슬쩍 훑어보죠. 참 우리가 아시안컵이랑 우승의 인연이 참 없잖아요. 우승의 인연이 없고, 초창기에 두 번, 56년, 60년 4개 팀이 참여를 했으니까 대회 위상은 조금 떨어질 때겠죠. 확실히 저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56년, 60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몇 년 만에 우승 도전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4년 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도쿄올림픽 예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에는 대표 일진을 보내고 예선에 아시안컵에는 그리고 64년 대회는 대표 2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아시안컵에 대한 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친 게 아니고 오히려 국위선항을 하는 올림픽 이런 쪽으로 대표 일진을 보내고, 68년 대회도 5개국만 참가를 했고요. 하지만 5개국 참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선 진출하기가 좀 빡세죠, 이른바. 그쵸. 본선 진출을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68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72년에 준우승을 했어요. 그때도 이란에게 졌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차범근 감독이 데뷔했던, 네. 그리고 박이천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그 대회에 우리가 준우승을 한번 했고, 76년에는 세대교체에 실패하면서 우리가 또 본선 진출을 실패합니다. 80년 대회에 또 우리가 준우승을 했는데 결승에서는 쿠웨이트에게 졌지만 그 당시는 준결승에서 북한하고 명승부를 펼치면서 정혜원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네, 역전 승리. 그리고 당시에 18살이었던 최순호 선수가 그 대회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조별리그에서만 7골을 기록을 하는, 완전히 7골? 어린 나이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올라서요. 와우. 근데 저는 80년 정도부터는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중계 이제 해줬고 당시 남북대결, 준결승 남북대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느낌에 뭐 조금 새벽 시간이라고 해도 아마 그래도 70%가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남북대결에 대한 관심이 넘치고, 와. 우리 아버지가,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정혜원 선수 골 넣었을 때 나는 아버지 뒤에서 이러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 잠 안 자고 새벽에 아버지가 으라타스치라 이러고 골 넣고. 88년대도 카타르 대회였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힘을 줘서 나갔습니다. 이회택 감독이 이끌면서 당시에 뭐 86년 멕시코 월드컵 멤버들하고 또 몇몇 섞어가지고 뭐 이태호, 또 수비수 정용환, 또 최고의 풀백이었던 박경훈, 또 최강희, 그리고 대학생 신문의 황선홍 선수까지. 네. 대학생 신분. 건국대학교, 이때는 아쉽게 우리가 또 우승을 못했어요. 결승에서 사우디한테 승부차기로 졌습니다. 네. 이때도 사실은 조금 아깝죠. 웃긴 거는 92년 대회 때는 예선 탈락을 했는데 대학 실업 선발 선수들을 내보냈어요. 예선에서. 왜요? 왜? 88년에도 그런 정도 선수 내보냈는데 본선 진출했거든. 프로에서 뛰고 있는 핵심 주축 선수들은 프로리그에 집중시켜라. 여기 우리 대학 실업 선발 내보내도 본선 진출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라. 웬걸 나갔다가 떨어졌어. 그만큼 생각해보세요. 아시안컵에 대한 우리의 그 위상? 생각이 상당히 좀 낮았던 거죠. 아시안컵을 얕보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AFC. 왜? 그렇죠. 우리는 월드컵을 나갈 거야. 우리는 월드컵을 나가는 팀이야. 그런 거는 우리는 올림픽이 더 중요하고 월드컵이 더 중요하니까 너 대학 선발 나가. 우리가 94년 미국 월드컵 그 예선에서 일본이 미우라,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쭉 올라오면서 우리가 막 일본한테 지고 도하의 기적으로 겨우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올라가고, 그 일본이 아주 J리그 또 출범과 함께 급성장을 하고 있었고 위기감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이거 아시안컵이란 대회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예 멤버 다 내보내자. 박종환 감독 선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정예로 사실 나갔어요, 멤버는. 근데 팬들 아시다시피 8강에서 이란한테 2대6으로 대패를 당합니다.
알리다에이 뭐 팬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00년 대회는 우리가 이란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야 이거 복수해야 된다. 허정무 감독 필두로 이때도 정예 멤버로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란과 8강전 서력의 기회가 왔습니다. 와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후반 종료 직전에 뜬금없이 김상식 선수가 동점골이죠. 그리고 연장으로 끌고 가서 당시엔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이동국 선수가 극적인 골든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거의 뭐 준결승 결승전이었어요. 올라가서 사우디한테 1대2로 집니다. 이 서력한다고 힘을 그냥 그러니까. 연장까지 쫙 빼버렸어요. 결승전 같이 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회는 멤버도 좋아요. 2002년 월드컵 멤버에 또 이동국 선수도 가세하고 또 이란과 만납니다. 8강에서. 우와 난타전 3대4로 졌어요. 항상 이란이 중간에 발목을 잡고 이란 때문에 힘 빼가지고 그 다음에 사우디한테 지고 막 계속 겹치죠. 그리고 나서 2007년 대회 때 8강부터 승부차기 0대0으로 승부차기 가다가 이란한테는 이겼지만 그 다음 준결승에서 그 당시 이라크가 복병이었거든요. 네. 이라크한테 승부차기 가서 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이전 시대. 데뷔하기 전까지 간략한 우리의 도전사예요. 중간에는 아시안컵 무시했다. 그런 핑계는 될 수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몇몇 대회에서. 그 맞다. 이후에 이란이 발목 잡았다. 이란 나쁜 놈. 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3번의 아시안컵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부상, 뭐 여러 변수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선수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2011년 대회 조광래 감독입니다. 멤버를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 모나코에서 엄청나게 맹위를 떨치고 있던 박주영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네. 확실하게 당시에 이 해결을 해줄 모나코 박 과연 이거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를 참여한 거예요. 이 대회는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둔 그 세대들이 또 중요한 멤버로 또 자리매김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경험이 그렇게 많았던 상황은 아니었죠. 멤버들을 보면 정성용 키퍼의 4백에는 이영표, 이정수 혹은 황재원 선수 그리고 곽태휘 그리고 차두리 이렇게 4백이죠. 그리고 허리에는 이용래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2선에 박지성, 구자철, 이청용 그리고 최전방이 박주영이 부상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입니다. 아주 어렸던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 교체 멤버 후보로 이 대회에 출장을 합니다. 조별리그에서 골 넣었죠. 그렇죠. 3차전에서 골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의 첫 시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잠재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발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볼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었고 박지성 선수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고요. 당시까지도. 그리고 기성용하고 차두리 선수는 2011년에 셀틱에 같이 있었잖아요. 셀틱에서 잘했었어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뭐 전체적으로는 전성기가 조금 이제 꺾이는 뭐 그런 분위기였지만 토트넘에서 도르트문트 거쳐서 사우디 알히랄에서 뛸 때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박주영 선수가 빠졌음에도 나쁘진 않았고요. 구자철 선수가 이 대회에서 구자철이 이렇게 골을 잘 넣어? 이렇게 놀라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1차전 바레인전에서 구자철이 2골을 넣었고 2차전 호주전에서도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었고 지동원 선수도 그래도 요소요소에서 공백을 좀 메우려는 노력들이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전 인도전에서는 조금 더 스코어를 벌리긴 했어야 되는데 네. 4대1로 이겼습니다. 조 1위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주랑. 그때 손흥민 선수가 4번째 골, 왼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강에서 이란과 또 만나는데 이 경기 상당히 시속 게임이 되다가 연장 가서 교체 투입이 됐었던 윤빛가람 선수의 극적인 왼발골. 이야! 그리고 나서 또 이란을 격파를 합니다. 우승할 수 있나? 이란을 꺾었으니. 그리고 나서 4강에서 숙적 일본을 만납니다.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박지성 선수가 롱볼에서 몸싸움에서 PK를 얻었고 기성용 선수가 PK 골 넣으면서 그런데 이제 약간 당시에는 수비 라인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약간 좀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좀 있었고 차두리 선수 쪽 뒷공간
그쪽에서 노출이 되면서 컵백 실점이 되면서 결국 1대1로 연장을 갔고요. 그 연장 가서 일본이 PK를 얻습니다. 오카자키가 쇄도할 때 황재원 선수가 진로 방해를 했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PK로 선언이 되면서 PK 내주고 막았는데 리바운드로 그냥 실점해줘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 이것도 일본한테 지나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손흥민 선수가 막판 종료 직전입니다. 손흥민 선수 슈팅이 블록된 거를 수비수 황재원 선수가 종료 직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습니다. 일본전 승부차기 가서 야, 이 극적인 상황 승부차기로 끌고 갔으니 일본만 잡으면 이번 대회는 진짜 우승한다. 이거는 웬걸 승부차기 가서 키퍼한테 다 막히고 실축하고 승부차기에서 또 무너집니다. 아쉬워. 그렇죠. 그래도 박주영 선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신구 조화가 좀 형성돼서 결승까지도 갈 수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다시 한번 도전한다. 호주 대회, 2015년 대회. 근데 사실 대회 전부터 야, 이 감독 이거 가도 되겠어? 사람들이 사실은 우승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네. 야, 못할 거야, 우승 저 슈틸케 감독으로는. 그런데 슈틸케 감독 웬걸? 늪축구가 시연이 됩니다. 늪축구. 되게 답답하고 무언가 골을 계속 먹을 것 같아. 야, 이거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넣고 골을 결국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대였어요? 슈틸케 감독. 박정 선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가 그래도 대표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수완지 시티에서 완전히 물오른 그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박주호 선수도 마인츠에서 잘 뛰고 있었고요. 구자철 선수도 역시 마인츠 동료였죠. 네, 이 박주호 선수랑. 그리고 이청용 선수 볼튼에서 잘 뛰고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때가 레버쿠센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레버쿠센 토트넘 바로 가기 전에. 그리고 김진수 선수도 이때 호펜하임 시절이고요. 이때도 역시 부상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때 상당히 필요한 자원이었는데 1차전, 조별리그 1차전 때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구자철 선수도 사실은 중요한 자원인데 구자철 선수도 대회 도중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대표팀에서 낙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를 안 했어요. 저러다 떨어지겠지 했더니 계속 늪축구를 가는 이러면서 거예요. 가는 거지 계속. 야, 그래도 결과가 이기네. 그래서 1차전 오만전에서도 1대0으로 조용철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2차전 쿠웨이트전에서도 또 1대0 승리. 그때는 또 차두리 선수가 들어가서 차두리 선수는 이때가 은퇴 이제 해야 돼서 근데 뽑았어요. 야,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나 했는데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2차전 때도 그대로 차두리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에서 남태희의 헤딩골을 만들어서 그게 또 결승골이 됐어요. 3차전 호주전. 네, 이때도 1대0으로 또 이겼습니다. 이정엽 선수, 당시 슈틸리케 황태자라고 했던 팬들은 그렇게까지 신뢰를 많이 안 했던 사실은 선수예요. 이정엽.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기동력, 운동 능력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마무리하는 어떤 이런 공격수로의 기술이나 득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정엽 선수가 또 중요할 때 쏠쏠하게 이걸 역할 수행을 해줍니다. 그 슈틸리케는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8강까지 갑니다. 8강에는 우즈베키스탄전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이때 상당히 강한 멤버였습니다. 0대0으로 상당히 고전했죠, 우리가. 그때 연장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중요한 헤딩골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짓는 팬들이 아마 이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일 거예요. 차두리의 치달. 뒤에서부터 쫙 치고 달려! 끌고 올라와서 차두리의 크로스. 손흥민 선수가 잡고 왼발로 깡 해서 마무리, 끝내버리는 골을 넣습니다. 그게 우즈베키스탄전입니다. 그렇게 4강에 진출을 해서 이라크를 만납니다. 이정엽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의 이 프리킥을 멋지게 헤딩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김영권, 수비수 김영권 선수의 뜬금포. 왼발 슈팅이 약간 굴절이 되면서 중거리 골로 연결이 되면서 2대0으로 이라크를 잡습니다. 뭐 팬들 얘기로는 꾸역꾸역 야 올라간 거예요. 이번 대회는 이게 보니까 운이 있어. 뭔가 우승을 지금 기운이 지금 팍팍 들어와 있어. 예상치 못한 선수가 해주고 중요할 때. 교대로 또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해주고. 이런 상황이 연결된 거예요. 결국 결승은 개최국 호주입니다.
야, 호주전. 당시 감독이 맞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호주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인. 이건 어쩔 수 없는 중거리 골을 먼저 허용을 해요. 하지만 팬들이 기억하는 종료 직전에 또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미치는 줄. 들어가서 왼발 골 웃겨. 넣고 관중석한테 가서 막 관중석이랑 포옹하고 우리 팬들이랑 환호하던 당시에 극적인 동점골. 연장을 끌고 갑니다. 김진수 선수가 이렇게 막 대인막걸 하다가 호주 선수가 그때 누구였죠? 힘이 좀 좋긴 좋았어요. 그거를 가랑이 사이로 빼갖고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크로스가 알로이시였죠. 그 골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 리바운드 실점을 당하면서 1대2로 연장에서 골을 먹고 또 준우승. 근데 지금 듣고 있는데도 아쉽다. 계속 아쉬운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도전은 더 성숙된 그런 기량하에서 팀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가 꾸역꾸역 그래도 운도 좀 따랐고 차두리 선수의 노장 투어, 불꽃 투어도 있었고 이정엽 선수의 어떤 기대치 않았던 득점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왔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초반 조별리그 때 그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선수들 다치지 않았으면 이때 우승까지도 그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운도 좀 따라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웠던 대회가 2015년 슈틸케 감독 때의 호주 대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도전 손흥민의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입니다. 이때는 누굽니까? 벤투 감독. 근데 손흥민 선수는 3차전부터 합류를 합니다. 맞아, 당시 리그의 토트넘 빡빡한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1차전 그래서 필리핀전은 손흥민 선수 없이 김승규 키퍼가 키퍼를 보고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역시 6번 롤 그 기성용 선수와 같이 있었죠. 황희찬, 구자철, 이재성, 황의조 이런 라인이 필리핀전 들어와서 황희찬 선수가 황소가 미쳐 날뛴다. 막 휘저으면서 맞아, 황소. 결국은 약간 답답한 경기였는데 컵백 찬스를 황의조 선수가 결승골로 연결하면서 필리핀을 좀 힘겹게 이겨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 때 결정적인 부상자가 나옵니다. 기성용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네. 치명타죠. 기성용 선수는 당시에 정말 핵심 자원이었어요. 공을 우리가 전환시켜주고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은 또 하나하나 빌드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될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이 키르기즈스탄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왼쪽 수비가 홍철 선수가 나왔고 허리에 할 수 없이 기성용이 빠지면서 정우영과 황인범 선수가 들어갑니다. 코너킥에서 김민재 선수의 헤딩골 한 방이 결국은 결승골이 되면서 키르기스탄도 1대0 힘겹게 이기고요. 3차전이 중국전이었어요. 중국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와서 PK를 얻고 황의조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헤딩골을 또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성용이 빠졌지만 손흥민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좋지가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약간 피지컬적인 문제를 드러낸 상태에서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좀 막 그런 혹사 논란 같은 그런 것도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별리그 3차전도 굳이 뛰게 했어야 되나 좀 쉬게 해준 다음에 뛰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3차전부터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16강 바레인전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동점골을 향하고 연장 가서 김진수 선수가 헤딩골을 은근히 잘 넣죠. 김진수 선수가 연장 가서 극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바레인을 꺾습니다. 기성용도 부상, 손흥민의 컨디션 좀 난조가 또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8강전 카타르. 확실히 카타르는 수비 위주의 이런 경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쪽 공격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했는데 결국 이 경기가 졸전이 돼버립니다. 중거리 한 방에 0대1로 집니다. 그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도 되게 고립이 됐었고 몸도 되게 무거워서 본인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대회에 참여해서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또 이청용 선수는 동생 결혼식 때문에 대회 중간에 한국에 왔다가 또 갔어요. 다시 갔어. 그러니까 몸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의 컨디션 어떤 관리에 있어서 이청용 선수도 그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 중요했던 8강 카타르전 때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출장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8강전에서 덜미를 잡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청용 동생 결혼식 날짜 뭐요? 아, 이런 거 너무 이승우 여러분들 항명 근데 물병킥. 네, 기억납니다. 이번 대회 손흥민 선수의 4번째 도전인데 이번 대회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수들 폼이 나쁘지 않다. 맞아. 부상자 주축 선수들이 지금 없다. 특별히 대회 중간에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질 말아야 돼요. 그동안에 최근 보세요. 대회들 보면 항상 부상 변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결정적일 때 결국은 대회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 문제가 생겼거든요. 선수들 주축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상당히 그 어느 대회 때보다 잘 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멤버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역대급 멤버가 맞아요. 팬들이 우려하는 약간 수비 라인, 미드필더 윗 라인은 지금 무조건 역대급이고요. 네. 그 아래 라인에서 뭐 갑자기 김진수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기재 선수가 갑자기 나올 수 나와서 세트피스에서 좋은 킥을 전달시켜준다든가 또 뭐 허리 라인에 뭐 박용우 같은 선수가 나와서 또 의외로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섞여야 돼요. 네. 우리 그 아까도 방금 슈틸케 감독 시절에 이정엽 선수가 갑자기 잘하고 또 노장이었지만 차두리 선수가 불꽃 투혼을 노장 불꽃 투혼을 발휘하고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부분적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여유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결승까지 가서 완벽한 우승을 해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왜? 일본의 전력이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의 전력입니다. 조직력 적으로는. 한 명 한 명의 뭐 스타 플레이어로 따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도 앞쪽에 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일본의 전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위로 진출을 하고 일본도 1위로 진출하면 지금 결승에서나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2조에 편성이 돼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일단 조별리그를 펼치는데 2조에서 1위가 되면 그러면 이제 D조, 일본이 있는 조 2위와 16강을 다투게 됩니다. 16강에서 일본,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아마도 일본이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라크나 뭐 이런 정도의 팀과 16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8강에 가면 C조 1위 한 팀이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이란이 C조입니다. 이란이 아마 8강에서 올라와서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주축 선수들은 유럽파 위주로 짜여질 텐데 조금 나이가 많고 또 소속팀에서는 약간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는 일부 유형의 선수들도 있지만 여전히 선수 몇몇은 요소의 베스트 11만 보면 이란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호주도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팀이고요. 우즈벡 신경 쓰이죠. 손흥민 선수의 4번째 아시안컵 도전. 손흥민 선수가 우승의 눈물로 이번에는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43분 했어요. 위원님 다 준비해온 거 쫘라락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해외 축구에 관련된 이슈, 아주 강한 이슈가 있으면 또 그것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컵은 계속 한동안은 또 저희 쪽 원투펀치의 메인 주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